차명계좌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요즘에 이제 좀 패턴이 좀 달라졌어요. 세무조사로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으로 네. 나와서 세무조사로 전환이 되거나 네. 아니면 해명에서 끝나기도 하는데요. 그렇죠. 일단 네.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 때문에 세무조사로 선정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냥 뭐 대상 기간 자체가 1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. 3년 또 많게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차명 계좌를 쓴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뭐 여러 개의 계좌에 해당하고 그런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해서 고발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부합한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하신 것은 분명합니다. 조세범 처벌 같은 경우는 이거 형사지 않습니까? 네, 네. 예,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. 네. 그런 부분이고, 네.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궁금할 수 있어요. 이제 네. 저도 궁금한데, 아니, 왜 그때 몇 년 전에 잘못했으면 그때 지적을 할 것이지, 네. 이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네. 지금 세무조사를 하느냐, 왜 그럴까요? 일단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일부러 그렇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, 간혹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전혀 이게 일부러 그렇게 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, 그러면 왜 이렇게 과거의 일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시냐 하면, 일단은 그러면 차명 계좌로 인해서 왜 세무조사가 선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가장 제일 흔한 경우가 제3자, 소비자들 같은 이런 제3자에 의한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직원에 의한 제보, 이런 경우도 탈세 제보. 네, 네네.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, 그 신고로 인해서 신고된 계좌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 이제 수익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입금돼 있고 또 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몇 년에 걸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선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첫 번째로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어요. 내가 거래하는 뭐 매출처가 될 수도 있고 매입처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거래처들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그 거래처들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죠. 그러면 그 거래처의 입출금 계좌 내역을 국세청에서 검토를 합니다.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. 그러면 그 계좌에 입출금 상대방의 계좌 번호, 계좌 주명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